이번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전영수 씨의 발인 날짜가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이 됐던 것처럼 발인은 당연히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다 참담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전영수 씨가 무슨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고 비도덕한 행위가 폭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영수 씨가 이런 선택을 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전영수 씨 본인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이 때문인 거 아닙니까? 아무리 권력을 원한다라고 한들, 아무리 자기가 구속되기 싫다라고 한들, 정치를 떠나가지고 최소한의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주변에서 수십 년 동안 자기를 보좌했던 사람이 이런 선택을 내린 거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의 책임이 됐거나 사과의 표시라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에는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하루, 아니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죠.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전영수 씨가 그런 식의 선택을 내리고 이재명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따위 소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이 당대표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에 싹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게 어떻게 정당이 될 수 있고 저게 어떻게 야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 보십시오. 검찰의 가혹한 수사가 없었는지,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검찰 스스로 밝히기 바란다. 윤석열 검찰은 강압 수사를 멈추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다시는 저런 잡스러운 것들이 이 정치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계가 아니라 비명계가 점차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눈에 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윤영찬입니다. 윤영찬이가 대놓고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책임져라.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영찬이가 지금 같은 시기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대놓고 책임져라. 즉 당대표직을 내어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윤영찬이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개딸들한테 집중 포화를 받았던 사람,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윤영찬이거든요. 심지어 윤영찬의 지역구가 또 어디예요? 이재명의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 중원구, 거기가 또 윤영찬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개딸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었던 윤영찬이가 저런 메시지를 낸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쵸? 지들이 판단하기에도 윤영찬이가 딱 보기에도 개딸 이미 힘이 다 사라진 것이고 이재명 힘이 다 사라졌다. 지금 해야지 우리가 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번에 극단 선택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영수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주변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 유한기 씨가 됐거나 김문기 씨가 됐거나 이분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떠나가면서도 대놓고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유서를 쓰면서도, 사실상 유서를 쓰면서도 이재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못 썼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을 그렇게 끝낸다라는 거, 얼마나 그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진짜 그런 선택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세상에 얘기를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조차, 최후의 순간에조차 이재명이 때문에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이재명의 무서운 점이죠. 그런데 전영수 씨는 달랐죠. 대놓고 유서에다가 이재명의 책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서의 내용을 유가족 측에서 전문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조금씩 그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적인 내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개된 유서를 보면서 좀 놀란 게 있어요.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재명 대표님에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파장이 될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얘기부터 꺼내겠습니까? 그쵸?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꺼내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뭔가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래서 편집이 잘못된 건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유서 첫 장에는 이재명에 대한 심경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5장에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의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남시장일 때부터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수행비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전영수 씨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사실상 정치인 이재명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전영수 씨죠. 그런데 그 전영수 씨가 유서에다가 첫 번째 장에다가 자기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대표직 내려놓고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죠.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던 것뿐인데 검찰 수사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가지고 주어진 일이 있으면 누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재명 때문에 검찰 수상이 돼서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검찰 수사 자체가 부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재명이만 없었으면은 이재명이 저렇게 버티지만 않았으면은 전영수 씨가 희생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전영수 씨뿐만 아니라 김문기 씨가 됐거나 유한기 씨가 됐거나 희생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김문기 씨가 했던 얘기도 전영수 씨랑 똑같습니다. 회사가 하라는 대로 했던 것뿐인데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김문기 씨 또한 마찬가지로 5장 가까이 되는 유서 아닌 유서를 남겼었는데요. 놀랍게도 거기도 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김문기 씨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3차례나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잘려버린 것이죠. 그게 김용이 됐거나 정진상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윗선에서 잘려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김문기 씨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랬더니만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기 씨가 그런 극단 선택을 또 했던 겁니다. 도대체 여기에 김문기 씨의 그런 어떤 안타까운 선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검찰입니까? 택도 없죠. 이재명과 그 똘마니들, 그 인간들이 지금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뻔뻔하게 인간답지도 않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검찰 수사 때문에 희생을 당한 것이다.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인간이 맞냐고요. 이로써 더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재명이가 됐거나 그 똘마니가 됐거나 정청래가 됐거나 박찬대가 됐거나 이런 인간들은 우리가 역사에다가 기록해 놔야 돼요. 지난 10일 하루 동안 묘하게 대한민국의 긴장감이 감돌았었는데요. 당연히 예상을 하는 것처럼 이재명이 때문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전날 9일날 놀랍게도 이재명 주변의 5번째 사람이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대 관심 포인트가 도대체 다음날 이재명이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 요게 이제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과거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유한기 씨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이런 식으로 별 대수롭지도 않다라는 듯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문기 씨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했었죠. 도대체 그러면 이번에 전영수 씨에 대해서 자기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경기도지사일 때까지 글자 그대로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전영수 씨에 대해서는 과연 이재명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초유의 관심사였는데요. 10일 바로 아침에 경기도 의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쵸? 뻔한 겁니다. 당연히 검찰 탓을 하는 거죠. 억울한 사건이었고 검찰에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전영수 씨에 대해서는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유능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김문기 씨 때처럼 모르는 사람 취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전영수 씨를 생각하면서 감정이 복받쳐 오른 듯이 얘기를 제대로 못하면서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감정이 마치 복받쳐 오른 것처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한다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100% 저거는 제가 보기에 연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구속될 거다 뭐다 이따위 헛소리 나면서 눈물을 흘렸지.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재명이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런 얘기도 한두 번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5번째 하는 얘기 아닙니까? 10일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미친 칼날 어쩌고저쩌고 저런 소리를 하면서 하루 동안에 계획되어 있던 일정 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뜸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조문을 하러 갔더라고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오후에 조문하러 갔던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전영수 씨의 유서가 공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유서 내용이 지한테 유리했을 거면은 그 조문하러 가겠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유서에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일정을 취소하고 조문하러 간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지근거리에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보좌했던 사람이 극단 선택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저 같았으면 저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나 내가 소중히 여겼던 직원이 그런 선택을 내렸다. 모든 거를 취소하고 당장에 조문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냥 조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유서가 공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다른 유서도 아니고 지한테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정을 취소하고 그제서야 조문하러 가는 거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영수 씨가 바라봤을 때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평가하듯이 그렇게나 충실하고 헌신적이었던 전영수 씨가 바라보기에도 이재명이는 뭘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인 것이죠. 전영수 씨가 마지막에 작성했다라고 하는 유서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총 분량이 노트로 6쪽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었는데요. 그런데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연루가 돼 있다는 게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성남FC 관련해 검찰 수상이 된 것이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해보면은 저 내용은 이재명한테 유리하고 검찰한테는 약간 불리한 그런 내용처럼 들립니다. 진짜로 무리하게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전영수 씨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죠. 그런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저 유서에는 어떤 내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검찰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퇴진해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겁니까? 이재명이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퇴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딱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랑 유사한 거예요. 그쵸? 김문기 씨의 경우랑 딱 일치하거든요. 자기는 제대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뿐인데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짊어져야 되니까 억울하다. 이게 김문기 씨의 마지막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이 때문에 전영수 씨가 저런 선택을 내렸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본인 스스로죠. 지가 보기에 유서의 내용이 지한테 유리했다라고 한다면 일정 취소하고 그 조문하러 갔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냥만 쌩까고 그냥 무시해버렸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조문하러 가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이가 6시간 가까이나 외부에서 기다리다가 20분만 조문하고 바로 나왔었는데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유가족과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바꿔 얘기해서
유가족이 조문을 거부했다 이거 아닙니까? 유가족의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당 대표입니다. 그래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던 전영수 씨가 수십 년 동안 충성을 다했던 사람은 이재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 동안이나 조문을 안 시켰던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이나 이재명이가 꼴보기 싫었던 것이죠. 유가족들이 보기에도 이재명이 때문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저런 선택을 내렸는데 어디 감히 와가지고 조문하냐, 어디 와가지고 또다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래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총선이 걱정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비명계가 이번에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전영수 씨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입장 발표를 하는 거를 생중계로 같이 봤나 봅니다. 그런데 일단 친명 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니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지 왜 이게 이재명 때문이냐, 이런 또 헛소리라고 앉아있죠. 그랬더니만 그거를 보고 비명계가 뭐라고 합니까? 내년 총선이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고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정상인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도의적인 책임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큰 주제를 제시하고 야당을 이끌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정천회 같은 인간은 아직도 뭐라고 합니까? 검찰의 가혹한 수사가 없었는지,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검찰 스스로 밝히기 바란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연 민주당이 다음 스텝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 과연 그 다음 스텝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정청래만 하더라도 이미 자기 아버지까지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다음에는 누구를 팔아먹을까?